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김정은은 너무 영리하다,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잃을 게 너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는 자국의 디지털세 부과에 대해 미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 이 문제를 세계 무역기구로 끌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브리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지 시간 8일 우리는 미국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이는 차별적인 조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가 만 6개월을 맞는 가운데 현지 시간 8일 홍콩 도심에서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대부분의 시위대가 경찰이 요구한 행진 마감 시간인 밤 10시 이전에 모두 해산하는 등 이날 시위는 대체로 평화롭게 마무리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9개월 연속으로 한국 경제가 부진한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수출과 투자 위축의 우려를 표하면서도 일부 심리 지표가 개선돼 이런 부진이 더 심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DI는 4월부터 경기 상황에 대해 한 단계 경고 수위를 높여 부진 평가를 한 뒤 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주간 기준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시장의 하락폭을 조금 만회해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외국인들이 22거래일 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해주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코스피 0.2% 정도의 하락세가 나오면서 2080선에서 종가 형성됐고요. 코스닥 시장 0.7% 하락하면서 628선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와 함께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에서는 이번 주 시장을 좌우할 가장 큰 두 가지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슈는 15일로 다가온 미국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입니다. 함께 협상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지난 21일간 4년 만에 외국인들은 최장기간 순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수급에 따른 시장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하락 마감한 우리 증시 짚고 이번 주 증시까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내 가장 큰 이슈는 바로 15일로 다가온 미국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입니다. 이에 따른 시장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1일간 4년 만에 외국인들 최장기가 순매도세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사자로 돌아선 외국인들, 이번 시장에 어떤 모멘텀 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개최한 퀄컴 테크 서밋을 통해 2020년 5G 통신 환경의 본격화가 예고됐습니다. 수혜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금요일에 큰 폭으로 상승하긴 했지만요. 주간 기준으로 양시장이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여전히 21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8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628선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또 어떤 이슈도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지난주 코스피 시장 0.3% 정도 주간 기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지만 일단 금요일 우리 시장 1%가 넘는 어떤 그 긍정적인 그런 상황, 여기에 외국인 수급마저도 상당 부분 개선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다라는 점. 이 기운, 이런 분위기가 아마도 이번 주 최소한 주 초반까지는 우리 시장 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일단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 시장 내에 있었던 특징 뭐 크게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관련된 낙관론이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짙어지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물론 시장 내 우려감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발효 예정일 자체가 이번 주 토요일로 좀 다가오게 되면서 15일로 다가오게 되면서 이에 따른 관망 양상 짙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시장 내 분위기는 일단 긍정적인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내내 다소간 좀 약세를 보였던 우리나라 시장이 금요일 날 상당 부분 반등에 나서주면서 우리 시장 내 이번 주 긍정적인 기운 지내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사실상 22일 만에 21일간의 순매도를 마무리하고 이제 22일째 지난주 금요일 순매수로 돌아섰다라는 22일간 누적 순매도는 약 5조 원을 조금 넘어서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사실상 MSCI 리밸런싱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좀 지연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 양상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라는 점. 근데 지금 점진적으로 이제 그 내년도 CES 2020도 바로 1월 초로 임박하고 있고, 이제 MWC 2020도 2월 말로 임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5G에 대한 기대감 크게 확산 내지는 확대되어가는 그런 분위기, 이와 맞물리는 반도체에 대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주 금요일 시장을 자세히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심의 어떤 그 시장 반등이 진행됐다라는 부분, 전반적인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나타나 주었다라는 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의 긍정적인 진전. 하지만 그 뒤편에는 사실상 일촉즉발의 어떤 그 양상들이 물밑에서는 조금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무슨 이야기냐면요, 정치적인 갈등 양상.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홍콩에 대한 인권법 상하원 의회 통과 일주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그리고 지난주 또 하나가 있었죠. 신장 위구르에 대한 어떤 그 인권법,
미 하원 의회를 통과했다라는 점. 이제 이번 주 아마도 상원 의회 통과될 가능성. 이 역시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인 갈등, 이 부분을 사실은 조금 좀 서로 간에 좀 갈등 양상이 조금 심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잠재적인 시장 내 리스크 요인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긍정적인 양상으로 진행이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매우 좋은 어떤 그림의 어떤 그 시간, 시장 상황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점. 미국 다우지수가 1.2%나 상승하면서 마감해주는, 여기에는 그들에 대한 경제 지표의 개선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이 되었다라는 점. 실질적으로 지난주 주 초반에서 중반까지 미국 내에서 발표가 되었던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와 서비스업 PMI 구매자 관리 지수, 사실상 시장 내 기대치 내지는 전망치에 조금 좀 못 미치는 그런 모습. 오히려 시장 내에서는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었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PMI 지표는 상당 부분 개선되어진, 이제 반등의 어떤 그 실마리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인 반면, 미국의 PMI 지표는 4개월 연속 하락세에서 면치 못하는, 여전히 혹여나 이제 그 침체 국면으로 빠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었다라는 점. 하지만 주 후반이었죠. 11월 고용지표, 실질적으로 50년, 60년 만에 최저치의 실업률을 기록을 하면서 지난 10월달 3.6%에서 11월 3.5%의 실업률,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좀 접어들게 되면서 실질적인 경기 둔화 내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 부분 희석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일자리 증가수 자체도 시장 내 전망치 18만 개를 상당 부분 상회하는 26만 개, 27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새롭게 11월 달에 생겼다라는 점. 그만큼 잡마켓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 여기에 고용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 이 고용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지금 현재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고용과 하나는 소비. 결국에는 소비를 촉진을 시켜서 기업들의 투자도 활성화시키고 고용도 확대를 하는, 그러면서 고용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면서 고용의 확대는 다시금 소비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는 경기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발점이 바로 소비의 확대. 근데 소비의 확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들이 고용의 확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 선순환 고리를 계속 만들어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였다라는 점.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없어진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의 개선은 결국은 기업들의 이제 고용이 개선되면 결국은 개인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개인 소득의 증가는 소비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현재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고용 지표를 통해서 시장 내에 심어줬다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 저금리 기조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 연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이제 시장의 경기 개선이라는 부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평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무역 분쟁, 이제 1단계 무역 협상은 마무리를 두고 사실상
서로 간에 대치 양상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백악관은 계속 시장 내 긍정적인 어떤 기운, 긍정적인 분위기 계속 불어넣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 거의 근접한 상황에 도달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그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라면 실질적으로 이번 15일 관세 부과는 진행될 수도 있다. 계속 일정 부분은 합의 부분을 열어놓고 관세 부분도 역시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어떤 그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실질적으로 중국은 미국산 대두,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부분을 철회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시사 발언을 했다라는 점. 서로 간에 상당 부분 좁혀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물론 15일이라는 어떤 그 추가 관세 부과라는 이슈 내지는 이벤트 대기에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서로 점차 좁혀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 내 긍정적인 어떤 기운을 계속 심어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 특히나 지난 주말 미국 증권시장에 영향을 끼쳤던 요인들은 우리 시장은 물론 유로존 시장까지도 어떤 그 영향이 이번 주 초반까지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 꼭 좀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번 주 대외적인 이벤트 우리가 좀 주목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11일에는 사우디 아람코의 상장 예정이 되어 있고 FOMC 22 통화정책회의 11일, 12일 계속해서 있고요. 영국의 총선, 브렉시트와 관련된 영국의 총선 12일 대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EU 정상회담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전반적인 그 영국의 총선과 맞물려서 과연 어떤 그림, 브렉시트의 그림이 어떤 그림으로 진행되어 갈지 이 부분 판가름 어떤 그 시장 내 실마리를 제공할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 미국의 중국 관련 추가 관세 발효일 지금 예고되어 있는 발효일이 1,600억 달러 정도 되죠. 예고되어 있는 그 발효일이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아마도 이번 주 15일에 추가 관세 부과를 놓고 여부를 놓고 11일에 아람코 시장 내 상당 부분 물타기 내지는 어떤 그 수급의 쏠림 현상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주요국의 통화정책 회의 물론 12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OMC도 12월 FOMC라서 시장 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급격한 그들의 스탠스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쪽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22 통화정책회의 역시 지금 새롭게 이제 그 선출이 된 새롭게 이제 그 임명이 된 이제 그 통화정책회의 의장 이 부분 사실상 첫 회의 때부터 좀 시장을 드라이브를 걸 만한 그런 이슈 내지는 이벤트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그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추가 관세 부과 여부 그리고 12일에 또 우리 시장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마감일이기도 합니다. 12일 실질적으로 선물 옵션 동시 마감 이와 맞물려서 첫 번째 사실상 30% 마켓캡 룰이 적용이 된다라는 점. 물론 관심 부분은 삼성전자의 마켓캡이 30%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시장 내 가장 초미의 관심사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사실상 상당 부분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미리 좀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 네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슈 있죠.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의 방향성, 15일날 추가 관세 발효 여부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백악관은 여전히 합의를 원하고 있는 그런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다. 이게 중국 쪽에 던지는 이야기인지 시장 쪽에 그냥 흘리는 이야기인지 아마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시장 쪽에 흘리는 그런 어떤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무역 합의는 거의 임박했다는 발언. 하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때는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렇게 되면서 시장 내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 잠시 후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전격적으로 외국인 수급의 어떤 그 외국인의 우리나라를 떠나는 부분, 이 수급 부분이 일정 부분 마무리가 되고 이제 순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그림 나타났었습니다.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과연 확대되어질지 아니면 다시금 매도 양상으로 변하게 될지 이 부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세 번째는 주요계 통화정책회의가 진행이 된다라는 점, FOMC와 ECB 통화정책회의 진행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네 번째 이 부분 결국은 이제 내년도 이제 올해도 이제 그 마무리가 됩니다. 올해 마무리가 되면 실질적으로 내년도 1월달, 2월달 포트폴리오를 사실상 12월 중순부터 다시금 꾸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올해 CES 2020과 MWC 2020 각각 1월 초 그리고 2월 말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속에서 시장 내 테마주들의 발빠른 움직임들이 아마도 12월 중순 부터 이제 서서히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기술 테마주들에 대한 선침해 이 부분도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라는 점 이 네 가지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글로벌 이벤트 스케줄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일단 9일 오늘입니다. 미국의 11월 고용 추세 지수.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지난 금요일 실업률의 50년 만에 최저치 3.5% 완전 고용, 거의 완전 고용 상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이죠. 이제 FOMC 회의가 시작이 되고 내일 중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다라는 점. 특히나 중국 어찌 보면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한 관심 상당히 우리가 가져볼 만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11일 수요일 미국 현지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1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된다라는 점도 아울러서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일 파월 의장 연설 이제 예정이 되어 있죠. 우리 시간입니다. 파월 의장 연설 예정이 되어 있고 ECB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영국의 총선이 시작된다라는 점. 그리고 13일 금요일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점. 근데 13일 금요일 시장은 아마도 목요일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 13일 금요일 첫 시장 아마도 상당 부분 좀 혼조 양상, 변동성 양상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리고 바로 15일 관세 부과 여부, 미국의 관세 부과 여부 지금 임박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 내 관망 양상이 상당 부분 짙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해 두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특히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 마무리 국면을 놓고 15일 이전에 전격적인 발표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시장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 수순을 밟게 되면서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 부분 높여줄 수 있다. 여기에 긍정적인 미국의 소매 판매까지 가세가 되어진다라는,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시장 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소매 판매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면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개선에 대한 그리고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아우러지면서 시장 우리 시장 2100포인트는 물론 2150을 넘어서는 그런 긍정적인 상황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 한번 가져보시게 되면서 계속 시장 내 뉴스들의 움직임, 관련 이슈들의 움직임, 방향성 잘 고민을 하시면서 좀 투자 판단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번 주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크게 작용할 이슈가 바로 이 15일로 다가온 미국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일 겁니다. 일단 뉴스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이번 주 이제 뭐 15,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15일 관세 부과 예정 금액은 얼마냐? 15% 정도 추가 부과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 부분은 IT와 장난감, 가전제품, 소재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미국 시장 내 상당 부분 소비에 영향을 밀접하게 미치는 그런 소비재, IT 소비재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비재 부분에 추가 관세 15%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예민하게, 그리고 양국 모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15%의 추가 관세, 1,56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관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 근데 이게 부과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IT와 장난감 뭐 이런 부분이다. 물론 자동차까지도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일단은 조금은 좀 뒤편으로 밀려서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또 한 가지 이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1단계 무역 협상, 무역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발표일 잘 기억을 해보시면요. 지난 10월 11일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2달이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달이 넘어서까지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 물론 백악관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상당 부분 많이 좁혀졌다라는 시장 내에 어떤 그런 그 발표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 합의가 완전히 서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점. 근데 만약에 12월 15일까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면 올 연내 이 합의가 이루어지겠느냐. 이제 연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초로 미루어질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양국 간에 지금 현재 합의에 대한 데드라인 정해놓은 것이, 잠재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12월 15일이 아닐까라는 부분. 12월 15일을 넘어서게 된다면 일단 시장 내에서 조금씩 힘이 빠지게 되는 그런 양상. 이렇게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좀 멀어져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좀 멀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조금 시장 내 상당 부분 힘이 빠질 것이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요. 그만큼 매우 중요한 핵심 이벤트 중에 하나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해 두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현실적인 갈등 양상 아직 존재를 하고 있죠. 최근 홍콩에 대한 인권법과 위구르 신장에 대한 인권법, 정치적인 새로운 어떤 그 이슈로 지금 현재 수면 위에 있긴 하지만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지금 불확실성으로 시장 내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기존 관세, 중국 입장에서는 기존 관세를 철폐해달라.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농산물 구매에 대한 확증 분명히 달라.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슈, 그리고 강제 기술 이전에 대한 방지책,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확인해달라라는 그런 이슈들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이 부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1단계 무역 협상, 일단 잠재적으로 15일 데드라인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요.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 본다라면 15일 이전에 1단계 협상 극적 타결 이번 주 중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근데 극적 타결이 안 되고 지연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관세 부과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이제 두 번째 갈림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죠. 관세 부과를 실질적으로 유예를 하고 1단계 협상을 지속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세 번째 시나리오, 관세 부과를 실질적으로 집행을 한 이후에 15%의 관세 부과를 한 이후에 협상을 지속해 나갈 것이냐. 협상은 어쨌든 타결이 안 이루어지게 된다면 협상은 어쨌든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쪽. 그러면 시장 내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기대하고는
최상의 제일 시장 내 옵티멀한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15일 이전에 무역 합의를 도출하고 12일 이전에 15일이 되겠습니다. 15일 이전에 무역 합의를 도출을 하고 이번 주 중에 도출을 하고 실질적으로 15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 관세 부과 계획을 유예하거나, 왜냐하면 1단계만 합의를 한 거니까 관세 부과는 어찌 보면 계속 살려놔야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중국에서 1단계 합의한 부분에 대한 약속을 안 지키게 된다라면 미국은 또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취소하는 것보다는 유예 쪽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2020년 상반기 2단계 무역 합의 진행 국면으로 돌입하지 않을까라는, 이 부분이 결국 시장 내에서 원하고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일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에 일단 이견을 좁히고 있는 그런 상황, 미국 백악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역시 미국 농산물에 대한 대두에 대한 관세 철폐를 시사를 했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철폐를 시사하면서 서로 간에 양보하는 그런 분위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러면 시장 일단 이런 합의들이 조금씩 양보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준다면 시장의 관심은 계속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게 될 것이고, 15일 이전에 합의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의 관심은 당연히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고, 그 옮겨가게 된 것이 결국은 소비의 확대라는 부분은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시장 내 긍정적인 선순환 시나리오 가능성,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관세 부과를 실질적으로 합의 도출을 실패를 하고 관세 부과를 실질적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된다라면 어떤 시장의 그림이 진행이 될까? 실질적으로 시장 내 어떤 그 실망감, 그렇게 긴 흐름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1단계 합의는 달성된 바가 있었다라는 경험치, 10월 11일 이미 뭐 2달이 지나긴 했지만 합의의 가능성, 마지막 서명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놓고 있다. 기대감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점. 조율 단계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계속 진행이 되고요. 미중 합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관심은 다시금 경제 지표 쪽, 특히나 경기 선행 지표와 경기 동행 지표에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이렇게 되면서 다시금 11월에 있었던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금 되돌이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 그렇게 되면서 시장의 바닥 내지는 시장 박스권 하단은 계속해서 지탱해줘 가는 그런 모습들, 연말 내지는 연초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가능성 높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번 주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15일 관세부가 여부, 그리고 그 이전에 1단계 서명 가능성, 서명 일정에 대한 발표 여부, 관심을 계속 가져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한 연말 랠리 부분 함께 짚고 왔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22거래일 만에 순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또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왜 이제는 그쳤을까? 그리고 외국인 매도가 이제 이제 그 외국인 수급이 정상화 국면에 돌입을 하게 되면 과연 시장 내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그런 업종 내지는 관심 전략 어떻게 펼쳐나가야 좋을까라는 부분, 이제 우리 시장은 곰곰이 지금 생각해야 되실 때가 바로 눈앞에 임박해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 지난 21일 동안 5조 원의 순매도 보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코스피 4%의 하락 나타났습니다. 4%의 하락은 상당 부분 큰 그림이었죠. 큰 하락률 중에 하나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미국 시장 긍정적인 조정 양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처럼 4%의 급락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장 어찌 보면 시장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과의 디커플링 양상까지도 우려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 수급이 상당 부분 약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코스피의 하락을 동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제 외국인 수급이 정상화가 된다라면 수급 개선과 동반한 반등 가능성, 기대감 커질 수 있다라는 점. 보통 외국인들의 매도가 종료된 다음에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점. 특히나 20일 이상 외국인들의 연속 순매도 2000년 이후에 총 6회가 있었는데요. 이 이후에 4회 이상은 계속해서 거의 뭐 4%가 넘는 하락률을 그대로 다시 만회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점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번 외국인 21일간의 순매도 이후 4%의 하락, 이 4%의 하락이 짧은 시간 안에 만화되어질 가능성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외국인 수급의 점진적인 정상화 기대감 여전히 있다라는 점 이렇게 되면서 5가지 정도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그 부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저평가 업종 대표주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반도체와 관련된 특히나 5G의 어떤 그 시장 내 대중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도체 업황 개선과 맞물리는 그런 양상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중국, 미국, 우리나라, 유로존 다 내구 소비재의 확대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점. 내구 소비재의 확대를 통해서 생산자 물가 지수는 물론 구매자 관리 지수의 어떤 그 유로존 그리고 우리나라, 중국, 아시아 개선 양상이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개선 양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내구재에 대한 관심, 자동차와 IT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년 초 이제 바로 발표가 될 어떤 정부 정책과 관련된 그런 정부 정책 관련주들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단기 수급과 관련해서 과매도 관련주 과매도가 나타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부분들은 사실상 이렇습니다. 지난 21일 동안에 외국인 매도 양상이 집중되어졌던 그런 종목군들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KTNG, 현대차 정도로 압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과매도가 나타났다라면 다시 연말 이전에 그 수급을 채워나가는 모습이 발빠르게 진행될 가능성 분명히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 세워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에 따른 업종별 주가 흐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5G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 미국에서 개최한 퀄컴 테크 서밋을 통해서 2020년 5G 통신 환경의 본격화가 예고됐습니다. 수혜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수혜주 이 부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퀄컴 서밋 5G 이제 퀄컴이 5G의 대중화를 선언했습니다. 그 대중화를 선언했다라는 점, 그 이야기는 그만큼 내년도 5G 가격도 내려가고 시장 내 우리 이제 그 실생활 속에 5G가 그 중심점에 자리 잡을 것이다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2020년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CS 2020 그리고 MWC 2020 바로 1월, 2월 바로 이제 그 시작이 되면서 5G와 폴더블 신작 스마트 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등과 맞물려서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5G 상용화 이미 시작됐죠. 미국도 시작됐죠. 중국 2020년 5G 상용화, 가속화 지금 원년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2020년 5G가 그 확산, 기정사실화 되었다라는 점.
그러면 여기 관심 업종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5G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관심. 분명히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된다. 두 번째, 스마트폰의 5G 가속화. 디스플레이에 관심 갖고 카메라 모듈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왜 5G 확산과 맞물려서 어떤 업종, 그리고 5G와 맞물려서 소프트웨어 쪽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컨텐츠 IP 업종에 대한 관심,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한 관심,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 이 부분은 OTT 경쟁 가속화와 맞물리게 되는 교집합을 이루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OTT 플랫폼에 대한 경쟁 가속화, 그 속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은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보유한 회사들, 양질의 컨텐츠가 결국은 시장 내 소비자들을 가져갈 수 있게 되고 그 소비자들은 5G 기반 안에서 컨텐츠의 확대와 물려가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되면서 주요 우리 리서치 그 하우스에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죠. 내년도 사실상 5G와 가속화와 맞물려서 6가지 실질적인 테마군 그 교집합을 좀 마련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5G입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로봇, 그리고 여기에 통신 장비, 5G 통신 장비와 스마트폰 기기, 부품, 콘텐츠 관심 가져야 된다. 근데 그 콘텐츠는 OTT 플랫폼의 경쟁 가속화와 맞물리더라. 여기에 핀테크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우리나라 특히나 인터넷 은행과 관련된 규제 완화, 산업의 규제 완화는 정부가 이 부분을 부양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점과 맞물리게 된다라는 점. 전자결제 관련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고요.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전기차, 수소차,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친환경. 내년도 조선업종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저유황 부분으로의 조선업 변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주, 탄소세가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점. 마지막,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어떤 그 갈등 양상에서 비로지 되긴 하였지만, 이런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국산화, 정부 주도, 정부가 지원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 정부 정책 관련주로도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세 가지 이슈 짚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번 주 일단 대회에 대한 이슈, 이벤트, 변동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는 10일 올해 마지막으로 있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대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연말로 다가갈수록 개인들의 어떤 그 대주주 양도세 강화 요건과 맞물린 그런 개인들에 대한 수급 부담도 시장 내 잔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서서히 2020년도 상반기 내지는 1분기를 대비한 포트폴리오를 저가 매수 관점에서 서서히 구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요. 외국인 수급과 맞물려서 그리고 2020년 관심 테마군들을 미리 선점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 개별주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져나가는, 그것도 업종별 테마군, 테마 가능성이 높은 업종군에 대한 관심으로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특히나 내년도 있을 CES 2020과 관련해서 1월 6일, 7일부터 이제 그 개막이 되죠. 연말에 미리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 준비를 해 가시는 것도 좋은 긍정적인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면서 주목해야 될 부분 마지막 하나 있죠. 외국인 수급 개선이 지난 금요일에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번 주 외국인 수급 개선이 계속 지속되어진다라면 외국인 수급 개선의 확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외국인 수급 개선이, 왜냐면 지난 4주간 5조를 팔았습니다.
이 5조 파는 그 빈 공간, 혹여나 이 빈 공간에 대한 메울 수 있는 그런 수급의 빈자리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여부, 이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바로 지켜보는 한 주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점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think about the way we used to be, when I think about the things you took from me, I know that I am so much better, better. When I look at what I've done, now that we're apart, when I look at what I've won, I've come so far. I know I'm so much better off, and baby, you don't belong. I could feel it in my bones. There was something.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 출근길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이 서풍을 따라 국내로 유입되고 정체되기 때문인데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전국이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 보통 수준을 보였던 강원 영동에도 한때 나쁨 수준까지 높게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늘 중북부 지역은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내일 새벽까지 5mm 내외라 서울과 동해안 중심으로 내려진 건조특보를 해소시켜주지는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중북부 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늘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 영하 1도, 대전 영하 4도, 춘천은 영하 7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오늘과 내일 사이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에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낮 기온 2자릿수까지 오르겠습니다. 광주 11도, 부산 1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하늘도 맑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